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영상들은 녹화해서 편집을 한 영상들인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영상을 기획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일 또 번거로울 수 있는 게 편집의 과정인데, 편집을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여러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서 편집하던 앱을 깔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그게 또 그 나름의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장점도 있지만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기에는 또 불편한 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이제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편집을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어떤 방식을 활용을 하든 간에 그 편집이라는 과정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뭐 SNS에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가는 영상도 그렇고, 사운드를 켜지 않은 상태로 전철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이어폰을 끼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영상 그냥 SNS를 하다가 영상이 상영됐을 때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소리를 공개적으로 킬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가방에 이어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어폰을 꺼내서 끼고 이런 행동을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때는 자막을 넣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자막까지 작업을 하려면은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력에 따라서 여력이 되지 않으면 뭐 자막 작업은 생략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당초에 촬영을 할 때 편집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짧은 분량을 촬영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되기는 하지만, 가장 좀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라이브를 활용하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라이브를 했을 때는 가장 좋은 점은, 뭐 라이브도 영상 기획했던 그 녹화 영상 만들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기획은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고 대본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송출을 했을 때는 이게 촬영과 동시에 라이브가 시작이 되고 촬영이 끝나면서 생중계가 종료가 되면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실무는 이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처럼 이렇게 그 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 하는 저나 이제 다른 분들이 같이 했던 이 강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도 송출이 되고 그거를 또 편집을 해서 녹화 영상으로도 활용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다 사용이 되는 거기는 한데, 만약에 라이브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뭐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 라이브 채널에 그 라이브 했던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 페이스북이나 다른 채널에서도 그때 라이브를 했던 영상이 그대로 그 채널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이 그대로 유지도 되고 실무도 뒤에 편집 작업이 생략되면서 상당히 많은 품을 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라이브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를 활용하시거나, 요새는 아주 짧은 영상이 이제 릴스라는 또 폼이 나와서 아주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고, 뭐 그런데 인스타는 어떤 뭐 토론회, 여러분들이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토론회를 한다거나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라이브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아주 짧게 좀 유머러스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영상을 제작하기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우리가 비영리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활동들은 아무래도 유튜브 라이브나 뭐 페이스북 라이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면은 단체나 뭐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 조회수도 안 나오는 그 생중계를 뭐하러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라이브는 사실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용 삼각대는 얼마 하지 않으니까 하나 구입을 하셔서 뭐 토론회나 기자회견 이런 거는 생중계를 좀 해주시면, 비록 그게 몇 명 보지 않고 뭐 한두 명이 본다고 하더라도 접근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그 단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개적이고 또 민주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관심이 높은 회원이나 뭐 조합원이나 아니면 이제 회원이 아닌 시민들 중에서 SNS를 하다가 그 단체가 어떤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다, 토론회를 하는 걸 봤다, 아니면은 굳이 그거를 찾아서 보는 그런 열성 회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경로가
접근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다면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회의나 뭐 행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줌이랑 유튜브 라이브일 것 같은데, 이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이게 그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다른 강연을 들을 때 제가 관객인데 제 얼굴이 드러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IT 비영리 지원센터에서는 지난번에 강연을 할 때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얼굴이 굳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채팅창만 열려 있었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포럼이나 뭐 세미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토론자나 발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메라를 켜서 얼굴이 보이게끔 하고, 관객석에 있는 분들은 카메라를 뭐 자유롭게 이제 끄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설정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일반 참여자까지도 굳이 계속 카메라를 켜라고 자꾸 이제 요구하시는 그런 모임들도 간혹가다 보면 있는데, 그게 뭐 한 5명에서 10명 정도를 모아서 서로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카메라를 켜게끔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끔 하고, 또 얼굴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한 20, 30명 규모가 되고, 이제 오늘 프로그램처럼 강연자는 1명이고 나머지 20, 30명은 다 수강하시는 분들인데 전부 다 카메라를 켜게끔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오프라인 행사로 치면은 뭐 강연자는 수강을 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뭐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불러서 앞에 무대에 올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줌에서 내 카메라를 켠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동일하게 그냥 n분의 1 화면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관객들도 자기 얼굴이 나오면은 자기가 무대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플랫폼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참여자가 부담스럽지 않게 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자기 얼굴과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을 좀 선택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고려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처럼 이런 강연의 형식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수의 콘서트다, 아니면 어떤 음악을 경연하는 그런 무대다, 이런 경우에는 유튜브 라이브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는 좀 더 일방적인 방송의 느낌을 주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참여자가 뭐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은 채팅창을 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설정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줌은 좀 더 회의 채널에 가까운 느낌을 사람들한테 주고 있고, 유튜브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그냥 자기가 시청자로서 영상을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좀 더 그냥 무대에 한두 명이 올라가서 여러 사람에게 다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행사라고 한다면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 라이브는 문제가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달성이 돼야 모바일로는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노트북 세팅이랑은 다르던데, 노트북은 구독자 수와 상관없이 라이브가 가능하고, 모바일로 라이브를 할 때는 구독자 1000명이라는 제한이 유튜브 채널에서 정책으로 가지고 있어서 1000명의 구독자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네이버에서 개발한 엔진 툴인데, 요게 이제 기존에 있던 방송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제 좀 개조를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던데, 이 프로그램이 좀 쓰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용 앱도 있고 노트북 PC용 앱도 있는데, 스마트폰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자기가 개설해 놓은 유튜브 채널에 연결을 하시면 구독자 1000명이 연결되기 전에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방송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튜브 라이브나 뭐 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라이브를 할 때에도 막 영상 기획 영상, 녹화 영상 만드는 것처럼 장비에 대한 고민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DSLR도 영상 촬영이 많이 되고, 이렇게 방송에서도 실제로 DSLR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DSLR이나 좀 더 그런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하면 훨씬 이제 화질이나 이런 면에서 좋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는 있긴 하지만,
요새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사실은 스마트폰만 잘 사용하셔도 충분히 유튜브 라이브나 뭐 줌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줌은 이제 특히나 회의나 포럼 이런 거를 할 때는 막 자료도 띄워야 되고, 또 발제자가 이제 채팅창에다가 뭘 쓰는 일도 발생을 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주최를 하시는 측이나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노트북을 사용하시게끔 하는 게 좀, 특히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줌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유튜브 라이브는 이제 밖에서 뭔가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토론회를 어떤 자기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세워서 고정적인 그 상황으로 라이브 송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의하실 점은 카메라를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발제자가 발제를 할 때는 그 발제자 얼굴 가까이에 대고 라이브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움직이는 거 말고 막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은 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지러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삼각대에다가 잘 고정을 해서, 어차피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튜브 라이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영상을 이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청년 유니온 제가 활동했던 곳인데, 그 페이스북에 올라갔던 영상이 지금은 상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영상은 못 가져왔지만, 그냥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몇 년 전에 청년 유니온 설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챌린지를 시켰냐면, 그 청년 유니온 로고가, 요거는 이제 어떤 참여자분이 그린 거긴 한데, 이렇게 손 두 개를 포개 놓은 이렇게 세 쌍의 손이 있고, 그게 뭐 약간 초록색과 보라색 이렇게 손이 겹쳐져 있어서 뭐 연대를 상징하고 뭐 이런 상징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를 각자 변형해서 손 그림으로 그려서 각자 사진을 찍어서 올려달라는 그런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귀엽게 그려가지고 되게 다양한 손그림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뭐 짤막한 메시지를 쓰기도 하고 해서 이 사진들을 쫙 나열을 해서 쭉 보여주고, 음악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참여해주신 사람들의 이름을 쫙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게 참가자 입장에서 되게 참여하기 쉬운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챌린지라고 하면은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내가 영상을 참여자들이 다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은 영상을 찍어서 어딘가에 올린다는 거는 또 되게 참여자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뭔가 손으로 뭔가를 써달라, 뭔가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달라, 거기에 뭐 해시태그를 걸어달라, 이런 식으로 참여자들한테는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주최 측에서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저는 훨씬 참여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하면,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여력이 되는 만큼 실무진도 마찬가지고 또 참가자들도 조금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기획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